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조상우 4차장이 자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의혹이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쭙습니다. 서울지검장과 차장의 사퇴는 본인들의 결단이니까 특별히 제가 코멘트할 것은 없고,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인데,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빤스런하는 정치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도망간다고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며 초읽기에 들어간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예정된 구속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지만 여태까지 벌여온 정치 편향 검찰권 행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걸로 보입니다. 더이치하고 디올백 네. 불기소로 털어줬던 양반들인데, 네. 이 사표의 의미는 뭐냐면 곧 김건희 씨는 소환되고 구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그럼 이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미리 털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혹시라도 징계받아 파면되게 되면 이후 공무원 연금과 전관의 후, 향후 3년간 변호사 사무소 개업조차 못하게 될 걸 우려해 정권이 바뀌기 전 빤스런한 건데요. 이걸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짚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간 이들이 파괴해온 천일공노할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응당한 징계와 처벌로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21일 경향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된 이 내용은 이들이 벌인 김건희 면죄부 수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이러고도 빤스런하겠다고요? 그냥 딱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1일 남았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대선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내란 상황, 김건희 수사를 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상황 김건희가 검찰에 출두하지 못하겠다, 대선에 영향을 준다 하는데 아마 두 분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특검으로 윤건희는 조사받고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대선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대선 국면에 무쳐 주목받지 못했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12.3 계엄령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지금까지 노상원은 내란 배후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정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엄령 선포 6개월 만에 노상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함구하며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는 노상원인데요.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벌써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상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벌이려 했는지 모든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완전한 청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충격적인 비선 정치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윤석열과 노상원, 그리고 대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내란 기획이 확인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수첩과 USB, 그리고 녹취 파일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이 계엄령의 설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상원은 이미 성추행 혐의로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인데요. 놀랍게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군사작전급 보안통신 장비, 이른바 비화폰까지 지급받아 계엄 직후까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이 장비는 김건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의 수첩과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식목일 행사 계획, YP 작전 계획, YR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임 시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 퇴임 권고, 퇴임 멘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전에 사퇴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된 셈입니다. 대선 전략도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는데요. 경제, 안보, 인사 방향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묘역 참배까지 모두 계획돼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실제 대선 행보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계엄 계획,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 사살, 가스, 폭파, 침몰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 실명이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엄이 아니라 명백한 내란 기획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통화 녹취입니다. 2023년 12월 2일 계엄 선포 하루 전 노상원은 윤석열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직접 말했는데요. 그 발언이 그대로 녹취됐습니다. 또 9.3회 전 여단장은 윤석열이 노상원에게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며 거수경례를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윤석열이 노상원을 모른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노상원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데요. 노상원 역시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는 더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데요. 이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12.3 계엄 사태와 비선 정치 기획이 있었던 건데요. 대선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사건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58%의 국민이 윤석열의 하야 또는 탄핵을 지지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이 수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은 더는 검찰과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비선 정치의 실체, 내란 공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노상원은 점집을 운영하며 점을 받고 그 점집에서 압수된 USB와 수첩이 지금 핵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노상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는 계엄 당일 누군가에게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말은 노상원의 수거 대상자 명단에 여야 정치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계엄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였습니다. 대호 프로젝트는 윤석열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시나리오였는데요. 노상원은 이 계획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USB, 수첩, 녹취록 모두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노상원의 침묵은 결코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비정상의 나라, 이 비상식의 나라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뜯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법살인 당하지 않고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우리가 우뚝 세웁시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손들도, 그 자손의 자손들도 자유와 평화를 제대로 누리는 정상적인 사회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투표로서 확실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한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논란 두 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주로 다루는 게 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고위 검찰 관부들의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대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의혹이에요. 네, 대우 프로젝트. 이 두 사건이 뭐랄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들이 제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인데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검찰 고위 간부 사퇴 논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고영곤 4차장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이걸 자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결정, 이게 아닐 수 있다고 지적을 해요.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있잖아요. 네네. 이걸 피하기 위한 뭐랄까 방탄사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앞두고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자료에 혹시 뭐 다른 배경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정권 교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아, 만약에 뭐 징계나 파면으로 이어지면 연금이나 변호사 개업 같은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또 번갈신문 단독 보도를 인용해서 그 이지검장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을 다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고요. 아, 참. 이 시점에서의 사퇴, 그 배경에 대해서 자료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검찰의 중립성, 또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 검찰 논란하고 함께 이 자료들이 더 심각하게 다루는 건 바로 대우 프로젝트 의혹이에요. 네, 대우 프로젝트요. 작년 계엄 사태, 그 훨씬 이전부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계획을 가동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대우 프로젝트요.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들이 상당히 충격적이던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 자택에서 나왔다는 그 수첩, USB, 녹취 파일 뭐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그 수첩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의 퇴임 시점을 예측했는데 그게 실제하고 딱 맞아떨어졌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대선 전력 관련 내용들 있잖아요. 뭐 경제 안보 인사 방향이라든지 특정 묘역 참배 같은 거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실제 윤 전 대통령 행보하고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겁니다. 더 좀 섬뜩한 건 그 계엄 관련 내용이죠. 수첩에 뭐 수거, 사살, 폭파 이런 단어들이랑 심지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같은 실명이 적힌 체포 대상 명단까지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이게 단순 계엄이 아니라 거의 뭐 내란 기획 수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자료에 담겨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가 군사작전 수준의 암호화된 통신수단, 그러니까 비화폰, 네. 이걸 지급받아서 사용했다는 점. 아, 비화폰이요.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도 이걸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일반인은 뭐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런 장비인데 말이죠. 허. 또 노 씨가 계엄 전날에 윤석열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한 녹취라던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노 씨한테 거수경례를 했다는 어떤 여단장의 증언 같은 거, 이런 건 노상원을 모른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 자료들은 이런 비선 정치 기획 정황들이
이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정작 핵심 인물인 노상원 씨는 지금 입을 닫고 있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 필요성까지 계속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검까지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때 국회 가면 위험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자료들은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 대우 프로젝트라는 게 단순한 비상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일종의 쿠데타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쿠데타 시나리오. 만약 이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니까요. 아, 참.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선거를 치르는 현재 상황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에는 그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까지 등장했다. 이런 삼엄한 분위기도 묘사되어 있더군요. 네, 맞아요.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나라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가 더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검찰 고위 간부 사퇴 논란의 그 배경과 의혹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과 대우 프로젝트로 지칭되는 그 구체적인 내란 기획 정황 증거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수첩, 녹취 같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어떤 거대한 사정 기획이 있었음을 아주 강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고 공식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선거가 임박한 지금 이처럼 중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남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권력 핵심부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 확보라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